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네? 미국이 이번에 화웨이 주지는구나. 그 화웨이가 어디에 깔아놨지? 아, 저 시장을 어떻게 잡아먹으면 되지? 이런 거 연구해야지. 공산주의자는 빨갱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 빨갱이인 겁니다, 여러분. 대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대중국의 분열과 한국의 존립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존재하는 문제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빨리빨리 안 뜨네, 이게. 잠깐만요. 이거 채팅창 좀 띄워놓을게요. 이게 안 띄워져가지고. 이거 뭐야, 핸드폰으로는 띄워지는데, 여기 띄워놓고 나는 내 쪽으로 했을 때도 한 3분이라도 안 돼갖고 지금 계속 이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잠깐. 아직도 안 뜨네. 이제 뜬다. 떴다. 이래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저번에 말했던 대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거에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하는 방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저번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2주를 지나면서 대한항공을 좀 미뤘더니, 그새 또 이제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서 PPT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와, 딱 오늘도 한 3시간 하겠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목의 주제가 공산주의자들의 기업사냥 희생양 대한항공 해가지고 지금 제목을 잡아서 지금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랬고, 오늘 양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대한항공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조사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 것도 이제 제가 참고를 많이 해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제 거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제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늘 그랬지만 저는 항상 독특한 방식의 분석을 한번 추구하니까 보십시오. 한번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 보세요. 오늘 방송 보고. 일단 노트르담의 꼽추. 오타가 발생했네요. 네, 오타가 했는데 이렇게 첨탑이, 이 거시기같이 생긴 첨탑이 이번에 불타올랐잖아요. 그래서 탔는데, 나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역시 종교에 미치면 답이 없다예요. 이거 국제 공모한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1조 원이 모였답니다. 야, 놀랍네, 진짜. 놀라워. 이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가 나기 전까지 재정난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화재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얼마야? 하여튼 하루 만에 모였고,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속 재건을 할 거라고 하는데, 한 2024년이 되면 완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 3,000그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당에 건설된 재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이런 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다 하겠지. 응?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날짜가 정말 공교로웠다라는 얘기 했죠. 어쨌든 요거는 제가 저번에 했으니까 통과하고 빨리 대한항공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기업 사냥꾼이라고 혹시 아세요? 기업 사냥이라는 걸 합니다. 헤드헌터 회사들, 헤지펀드 같은, 헤드헌터가 아니구나, 헤지펀드 같은 회사들이 기업 사냥을 하는데, 금융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수익이 안 나는 회사를 수익 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주식 장난을 치기도 하고, 혹은 건전한 우량 기업을 공격해서 파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짓들을 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 사냥의 패턴을 보면요, 한국인이 한국 기업을 사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 한국 기업을 사냥한다. 근데 한국인이 한국 기업을 사냥해서 어떻게 하냐? 외국에 넘겨버립니다. 와, 놀랍죠?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때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민주노총 애들하고, 그 다음에 좌파 애들, 금융, 그 다음에 이런 좌파계 정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쌍용자동차를 공중분해를 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서 기술 훔쳐가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와 똑같은 사례가 이번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항공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이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약점 파고드는 토종펀드 1,300억 들고 7조 그룹 흔들어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그 무슨 드라마던데 무슨 조장풍이라는 드라마 있던데 뭐뭐뭐 조장풍이었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법조인이 무슨 악덕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노조원들을 구출하는 뭐 그런 식의 드라마예요. 이거 전형적인 좌파 프로파간다 프레임의 드라마거든요. 무슨 조장풍이에요.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계속 그런 그 공작을 펼치면서 그 기업을 악덕 기업으로 몰면서 그 악덕 기업을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그 프로파간다를 펼치면서 하는데 그게 당연히 방송에서 그런 드라마도 만들고 언론 플레이도 그렇게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예전에 땅콩 회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깎았어요. 그런 식으로 언론을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다음에 그 기업의 오너의 경영권을 뺏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쳤는데 이러한 전략을 펼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을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뭘 썼느냐? 국민연금을 썼습니다. 국민연금을 썼어요. 근데 누가 언제 국민연금 넣어달라 그랬나? 자기네들이 국민연금을 넣은 거지. 예. 기업에서는 싫죠. 왜? 경영권 뺏기니까. 그랬는데 국민연금 밀어 넣어 놓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재벌 2세들의 경영 능력이 형편없어서 우리 그 피 같은 국민연금이 날아갈 수 있다. 고로 우리가 그 기업 경영권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전문 경영을 집어넣자는 건데 이게 애초에 원래 그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쓰였죠. 예. 그래서 원래 기업 경영인의 그 자식들이 기업을 경영 못한 경우가 있어요. 부잣집 아들 망나닌 경우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업 세습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맞는데 문제는 뭐다? 얘네들이 이 취지를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결론에서 얘기할 테지만은 선거 자금 마련, 그 다음에 외국 자본에게 그 기업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엘리엇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사모펀드 규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무리갔다는 평가이다. 기업은 해외 헤지펀드에 더해 토종펀드의 공습을 방패 없이 막아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기업들을 그 공격을 해서 적대적 M&A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사서 또 헐것에 팔아넘기고 이런 짓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경영권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한 거는 뭐냐면 국민의 세금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한국의 기업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에 총을 쏜 거라고 보면 돼요. 뒤통수에. 근데 문제는 뭐다? 이 국내 토종 헤지펀드라고 했잖아요. 토종펀드 앞쪽에 보면 이렇게 토종펀드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토종펀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계 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계 펀드인, 그러니까 한국계 토종 펀드인 척 하면서 중국계 펀드가 우리나라 내부에 침투해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KCGI라는 그 펀드에서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번 한진칼 공습은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과거 토종 펀드와는 차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고도로 전략화됐잖아요. 이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KCGI 한진칼은 첫 타겟으로 삼은 건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을 땅콩 회항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물건 뭐 던지고 어쩌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 경영주 그 가족들의 그 가정사를 들춰내가지고 아 이거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사업 경영은 도덕이랑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도덕적인 잣대를 얘기하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요. 그리고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인민 재판을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취약해져 있던 한진그룹을 그래서 친 겁니다. 그래서 올 초 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등등 이게 쭉 얘기 나오죠.
지배 구조를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가와 소액주주는 물론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얘네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되게 치밀해요. 얘네들 이거를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항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어요. 그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SK를 쳤다는 내용이 나오나? 금융투자업계 관계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KTNG 등을 공격한 행동 위주 펀드들은 모두 해외 투기 자본이어서 국부 유출 논란 등 비우호적인 여론에 부딪혔다며 토종 행동주의 펀드는 순가 순자산 비율이 역사상 최저점으로 떨어진 한국 주식에 불만이 큰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즉 이게 뭐예요? 우리는 국내 토종 펀드이기 때문에 해외 그 적대적인 그 헤지 펀드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사냥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정치 논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좌파 계열의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뤄왔던 모든 산업시설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을 파괴시키면 누가 좋을까요? 중국이 좋다니까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삼성도 건드렸었어요. 근데 삼성도 건드렸는데 삼성은 뒤에 미국이 보호를 해주니까 몇 번 건드리다 지금 손을 뗐습니다. 뒤질까봐. 그러면서 가장 만만한 대한항공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건드린 패턴을 보면은 그 1대 경영, 그 창업주가 아닌 그 2세, 3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부자다 보니까 좀 애들이 정신상태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집안이 있죠. 그러한 오너 기업들을 공격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래야 일반 대중들은 그러한 그 창업주의 자식들의 문란한 뭐 성생활이 됐던 뭐 어떤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행위 이런 거에 분노를 느끼니까 이런 심리적 갈등을 조장 일으켜가지고 적대적인 M&A 기업 사냥을 할 때 지지를 얻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한항공을 공격한 거예요. 앞으로 공격당하는 거는 남양유업하고 SK가 위험합니다. 네. 왜냐? 그쪽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최근에 버닝썬 사건 나오면서 남양유업의 외손녀인가 그 사건 있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남양유업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처럼 건드리기 위한 수순으로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민연금이 든든한 우군이래요. 이건 좌파적 관점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토종 행동주의 펀드, 마치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니까 뭔가 아름답지 않아요? 뭐 마치 그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 같고 천만에만만이다. 얘들 개미 투자자들 보호 안 해요. 네. 근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조양호 회장 이번 기회에 퇴진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쫓아내버렸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봤을 때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위기설의 또 다른 진앙은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 참여 발표다. 여기서도 KCGI가 또 나오죠. 계속 KCGI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KCGI는 한국 지배구조 개선의 약자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는 일명 주주행동주의를 지향하는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전 강성부 씨가 지난 8월 LK 파트너스에서 독립해 설립한 운용사다. 아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강성부라는 사람이고 LK 파트너스라는 회사네. 이 회사가 KCGI, 그러니까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여기에 주도적인 펀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 얘가 이번에 대한항공을 해체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진 공격하는 강성부 펀드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위협이냐 감시냐라고 하는데 둘 다 합니다. 위협도 해요. 자, KCGI 여기 나오죠? 실질적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성부라는 대표가 LK 투자 파트너스를 그 출신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쌍용 자동차를 해체시켰던 것처럼 참여연대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노조 출신, 이 좌파 단체들이 대기업 해체 작전에 참여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 참여연대, 그 다음에 민주노총, 얘들 누구예요? 친북단체라니까.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면은 김일성 교시록, 김정은 교시록,
김정은 교실록 이런 말 홈페이지 가면 나오죠? 검색하면 나와요. 직접 여러분 찾아가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8개월 전에 할 때도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자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걸로 의심되는 집단이라고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전에 촛불 집회할 때도 걔들 뭐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등 막시즘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얘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참여연대 얘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했던 애들이에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 가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철수하는 거 데모했던 애들이죠. 강정 해군 기지에서도 당연히 그랬고 광화문 촛불 집회 때도 했고 친북단체예요. 친북단체. 그런 이런 친북단체적 성격을 가진 애들이 대한항공을 해체하는데 참여했어요. 그 공작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참여했다? 아까 얘기했던 행동주의 펀드? 뭐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이거 안 나오네? 강성부. 이 사람이 또 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조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압박해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수륙 양면 작전을 펼쳤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이번에 그 조양호 회장을 쫓아내는 노조와 좌파 금융단체가 금융기업들이 깊숙이 개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강성호가 또 나오죠.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강성호. 얘가 KCGI 그걸 이용해 갖고서 박살냈죠. 그래서 강성부 펀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요진건설의 공동창업자 정지국 씨가 2014년 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지분 45%를 상속받게 된 유족은 막대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섣불리 지분을 정리할 경우 경영권의 항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LK투자파트너스가 백기사로 등장했다. 백기사? 웃기고 있네. 흑기사인데. 550억 원 펀드를 조성하고 정치 지분을 전량 사들여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월 1,000억 원대에 되팔았는데 매수자는 다른 창업주인 전 회장 측이었다. 오너 일가의 원활한 상속을 돕고 다른 오너의 경영권을 공고하게 해주면서 2년 반 만에 2배 수익을 냈다. 이 투자를 주도한 사람이 강성부 당시 LK 대표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강성부 펀드, 좌파 계열의 금융회사에 눈밖에 나면은 지금 창업주 오너들이 지금 다 이제 하나둘 늙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강탈해 갈 수 있습니다. 뭐로? 상속세로. 제가 그래서 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감세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한국의 대기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속세로 세금 폭탄을 매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강탈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강탈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없습니다. 얘네들 중국에 팔아먹습니다. 한국의 경쟁기업들을 전부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을 이렇게 마치해서 도와준 것처럼 무슨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천만에만만해요. 얘네들은 이게 원래 칼이라는 건 양날의 목적이잖아요. 쳐들어오는 적을 죽일 때도 쓸 수 있지만 남의 물건을 강탈하기 위해서 강도가 칼을 쓸 수 있듯이 바로 이러한 이 펀드, 헤지 펀드는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격이 변해요. 근데 지금 강성부 펀드를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양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 몇 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몇 개. 립 서비스로. 이런 거 몇 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좌파 계열의 그 헤지 펀드가 좋은 거냐? 천만에만만입니다. 대기업들 길들이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압박하고 말 안 들으면 또 누구 쓴다? 민주노총. 그래서 쌍용 자동차를 해체시켰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항공도 이번에 그래서 마사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4년 소버린, 2019년 강성부 펀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버린, 2019년 때는 강성부 펀드. 하여튼 이 좌파들은 한국 기업들 해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헤지 펀드를 이용해서 한국 기업들을 다 부쉈어요. 예. 2003년 4월 4일 금융감독원에 크레스트 증권이라는 낯선 이름의 증권사가 SK그룹 지주사 SK의 지분율을 8.64% 확보했다고 보고서가 접수됐다. 모나코 소재 소버린 자산 운영에 국내 자산회사 크레스트 증권과 SK그룹 간의 경영권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국형 토종 펀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뒤에 배우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또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SK를 예전에 한번 공격했었고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향을 검토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내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때부터 결정을 했어요. 쫓아내려고 결심을 다 한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참여연대도 여기 참여했다니까. 참여연대, 국민연금, 그러니까 정부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좌파 계열의 헤지펀드. 이 셋이 양면 완전히 3자 공격을 해가지고 대한항공을 박살낸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 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땅콩 회항 문제 때문에 안 좋은 바로 이러한 그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마치 이거에서 뭐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려는 거를 파렴치한 행위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굴복시킨 거예요. 굴복시켰는데 이거 하면서 진짜 희한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목을 못했을 수 있는데 전자개표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골 때리더라고. KCGI 측은 7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부의 한누리를 통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진칼 및 한진전기 주주총회 및 이후 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니 왜? 아니 이거 인원이 몇 명이 된다고 전자투표기를 여기다 왜 도입하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가지고 한진 조양호 회장을 쫓아내는데 이용하였어요. 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대통령 선거 때랑 뭔가 느낌이 같죠? 얘네들 이런 짓 해, 이런 짓 해.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기업들을 하여튼 별짓을 다 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전자투표기 이게 어떤 기종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거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썼던 그런 같은 기종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계열의. 근데 그거 저기 뭐야 이라크라던가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 그런 데서 문제 콩고 이런 데서 문제 많았잖아요. 필리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안 쓰기로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쓰지? 그리고 도대체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써야 되는 거야? 수개표기 하면 되지. 몇 명이나 된다고 이 숫자가.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 그렇죠?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 그리고 장화성 펀드 이번엔 남양유업 공격.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거의 요때쯤 아닌가요? 2월 14일인데 버닝썬도 한 요 무렵에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외손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약을 했다고 했나? 뭔가 그런 거 있었죠. 물뽕인가 뭔가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황하나 씨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남양유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장하성 펀드 이번에는 남양유업 공격한다 했잖아요. 공격하는데 어떻게 한다? 재벌 총수의 자식들, 이런 나쁜 새끼들. 이 공작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하고 똑같죠?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일단 재벌 총수 인간을 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몹쓸 인간으로 몰아가 일단. 그래 놓고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남양유업의 주식이 떨어지겠죠. 인기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때 얘네들이 나타나. 뭔가 시나리오가 똑같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그래서 장화성 펀드는 지난해 주총에서 태강산업을 공격했다. 태강산업 역시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알짜 기업이라는 점에서 남양유통과 공통점이 있다. 장화성 펀드는 당시에도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상향 등을 요구했으나 주총 대결에서 패배했다. 그러니까 그거네. 남양유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광산업이라는 데가 기업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네. 빚 안 하려고.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남이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지급 회사 경영하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중소기업도 그랬어요. 빚이 없었어요. 주식도 발행 안 해. 예. 그랬었어. 현금이 많아가지고. 빚 없이 운영하는 회사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주 건전한 회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꼽아 넣겠다고 하는 거냐. 아니, 내가 빚이 없고 내 회사 내가 잘 꾸려나가는데
거기다가 야 전문 경영에 넣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예요? 숟가락 꼽아서 돈 끄어내겠다는 거 아니야. 주식 지분을 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나눠줘야 되잖아. 아니 회사가 빚도 없고 은행 빚도 없고 해서 잘 건실하게 경영하는데 야 전문 경영에 집어넣기 하면서 숟가락 꼽은 다음에 이익을 뺏어가겠다는 거. 이거 강탈이지. 기업주가 원하지 않은데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자식들을 공격하죠. 너 이 새끼 말 안 들으면은 니네 자식들 비리 탈탈 턴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남양유업이 걸린 거죠. 그렇죠? 이거 완전 깡패야 깡패. 예? 이런 식으로 강탈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 같습니까? 좌파 활동에 쓰이는 겁니다. 예? 왜 좌파가 지금 부자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강탈을 했어요. 예, 대기업들을. 그래서 강남 좌파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양호 회장 겸직사 9곳서 3곳으로. 너무 많다 이거죠. 아 겸직이 너무 많아. 전문 경영엔 집어넣어야 돼. 예? 말이 좋아서 전문 경영이죠. 그래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임원을 겸직하던 계열사를 9개에서 3개사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KC 제뉴인이라는 회사에서 LK 투자 파트너스로 갑니다. 이게 아까 그 사람 이름 자꾸 까먹네. 그 강씨 있죠, 강씨. 걔. 그 다음에 강계사 LK 투자자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KCGI. 얘네들이 그러면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장하성 펀드와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성격의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대한항공, 남양유업, 태강산업, 그 다음에 삼성 건드리고 막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한국의 대기업들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제가 아까 기업 순서를 보여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걸 제가 읽을게요. 아까 그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MBK 파트너스와 함께 네파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운영하고 있는 사모 투자 전문회사 PEF KC 사명을 LK 투자 파트너스로 변경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KC 제뉴원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화살표에 나왔죠. 그 다음에 LK 투자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게 LK 투자 파트너스로 변경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강성무 전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자산 전략팀장을 선임했다고 했다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아까 강성무 펀드입니다. 네. 얘네들이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LK 투자 파트너스의 관계사로 작년 12월 먼저 출범한 LK 투자자문, 그러니까 구 LIG 투자자문은 안전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상당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서 등등등 글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회사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LK 투자 파트너스의 전신인 KC 제뉴원은 지난 2014년 네파의 전 대표이자 지분을 MBK에 넘긴 김형섭 평안 LNC 명예회장의 패밀리 오피스였다. 김 회장은 KC 제뉴원을 통해 네파 매각 대금의 일부인 약 1,000억 원을 네파에 재투자했다. 추가 성장을 기대했지만 1,000억 원이 넘던 단기 순이익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김 회장은 KC 제뉴원을 범 LG가 3세인 구본욱 씨에게 넘겼다. 구본욱에게. 그래서 구본무 LG 회장이 6천형인 구 씨는 LIG 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과 WM 전략본부장 등을 가졌다. 구 씨는 LK 투자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꾼 뒤 업계에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이름난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자산 전략팀장, 이름 길다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자냐? LG. 그쵸? LG가 이 짓을 하고 있네? 오,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응?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이러면서 한국의 지금 중요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냥하고 있어. 응? 이런 거 방송에 안 나오죠? 응? 이런 거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진짜 미쳐버려, 진짜. 응?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방송 안 한다니까. 실체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항공을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이거 창업주까지 죽어버렸어요. 아니, 대한항공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지. 박살 난 거죠. 그러면 아시아나가 승리했느냐? 천만에 만만해. 아시아나를 키우려고 그랬죠? 아시아나도 몰락했습니다. 이게 뭐한 짓인지 난 모르겠어, 난. 이런 걸 보면은. 미 대사관 숙소 부지 호텔 건립 논란. 이건 뭐냐면, 대한항공이 저기 경복궁 근처에 그 땅이 있어요. 거기다 호텔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한항공 칠성 부지 호텔, 한류허브로 개발,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예. 계속 좌파들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랬는데 2017년에는 이걸 또 최순실하고 엮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이 근본적으로 여기 하는 거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다? 아까 얘기했던 LK 그 투자 파트너스가 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참 놀랍죠, 진짜. 저 땅을 지금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게 다른 뉴스인데 제가 오늘 다 길어서 못해요. 진짜 대한항공이요,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페이지 수가 133페이지입니다. 화웨이 때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도 오늘 최소한 2시간 반 안에 끝내려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제가 스킵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들은. 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걔네들이 그걸 강탈하려는 공작도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대한항공이 문제가 있느냐예요. 아니에요. 문제 없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보다 노는 물이 다른 자금이 조달된다. 즉 뭐다? 자금이 넉넉하다예요. 전혀 경영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땅콩 회안을 하건 물컵 갑질을 하건 그거랑 별도로 조양호 회장이 이끄는 대한항공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쫓아낸 거야. 자, 보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조달 환경은 매우 대조적이다. 두 회사 모두 BBB급의 비우량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자본시장의 태도는 우호적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외면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자본 받아들였잖아요. 금호타이어 저 중국 자본에 팔아넘겼잖아요. 에? 그러니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서방 자본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는 중국 자본 받고 대한항공은 미국 자본 받으니까. 에? 그래서 대한항공의 자금 조달 상황은 이 정도예요. 아주 좋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어. 예. 저기 저기 좌파 그 펀드, 강씨가 하는 그 펀드 있잖아요. KCGI. 얘네들이 딴지를 걸 때에도 대한항공은 문제가 없었어요. 자금 조달? 아니, 회사가 위험해야지 전문 경영인이 나오는 건데, 아니, 회사가 문제가 없는데 뭔 놈의 전문 경영인이 갑자기 왜 들어와? 내정 간섭이지. 그래서 겸용참모형 사모펀드 KCGI가, 아까 얘기했죠, KCGI.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본격화한 11월에도 대한항공은 1,500억 원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1,6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모았다. 봐, 잘하고 있잖아. 딴지를 걸래도 걸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아니, 딴지를 걸 빌미가 없잖아요. 아니, 운영 잘하잖아.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 자금이 척척 들어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얘네들이 한진그룹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면서 자기네들이 지분을 꼽으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는 거야, 명분이. 응? 응.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아시아나는 어떠냐야? 아시아나는 공모채 조달 건수 제로건, 조달 안정성 우려, 문제가 많아요, 아시아나는. 근데 왜 아시아나 안 건드릴까? 대한항공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없었어요. 아시아나에 문제가 많아. 근데 왜 아시아나 문제를 안 삼냐는 거야?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KCGI가 왜 대한항공만 조지냐예요. 아시아나 항공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재무 리스크가 꼽힌다. 아시아나야말로 진짜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회사 운영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예요. 그 오너가 능력이 안 되네. 그 오너를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오너를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아까 했던 스튜어트 코드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왜 접근을 안 해?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신용 등급은 투기 직전 단계인 BB- 등급이다. 여기에 한 단계 더 하향 조정될 경우 1조 원에 달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조기 상환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함께 물려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안 건드렸습니다. 이상하죠? 응? 대한항공을 하면 안 되고 아시아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자본주의적 관점, 경영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었어. 응? 아시아나를 조졌어야지. 아시아나의 그 박삼구, 한중우호협회 회장, 그 사람을 쫓아냈어야지. 응?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얘는 살려뒀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KCGI를 끌고 있는 장하성 펀드라든가 강성모 얘네들 친중 계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는 기업은 건드리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친미적인 기업을 건드립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친중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 주식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상구 회장 모태기업 금호소속 2년 만에 재인수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뭐냐? 돈 꿔서 자기 모회사를 다시 샀답니다. 사면 뭐해? 중국에서 이미 금호타이어 자동차 기술을 다 훔쳐갔는데 빈 껍데기 가져서 뭐 할 거야? 어? 이거 인수하는데 이거 어느 나라 돈 쓴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 이거 중국 자본인 것 같던데 금호타이어를 다시 인수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을 때 아시아나 금호그룹 자체가 좀 부실해요. 돈이 없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거 다 저기 돈 꿔서 한 거예요. 아니 대한항공은 정식으로 자기 돈 갖고 다 운영할 수 있는 회사고 얘네들은 자기가 팔았던 회사를 다시 인수한데도 돈이 없어 돈을 꿔서 해야 되는 회사라고. 근데 왜 이런 회사를 가만히 냅둘까? 응? 그래서 보십시오. 금호산업도 최근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담보로 KB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 유안타증권 등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 순통을 튀었다. 즉 뭐야? 돈 대출 받았다예요. 돈 꿨다는 소리야. 대한항공은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금을 받았다니까. 투자자금을. 물론 빌리는 거는 성격이 똑같지만은 좀 다르죠. 대출과 투자자금은. 응? 금호산업은 지난해에는 중국건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래. 어느 정도 받았느냐? 여기 보이세요? 금호산업에 여기 나오나? 여기 중국건설은행 맨 위에. 그쵸? 보이세요? 저렇게 많이 받았어. 돈 많이 받았어. 응? 자금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이 왜 없어? 진짜 부실하네. 8차례나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중국건설은행. 놀랍죠? 예. 금호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향후 자금 수요에 대비하는 등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실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호고속도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 했다는 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는데 왜 했어 그러면? 전혀 무관하다는 거 왜 했어 그러면? 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어? 근데 왜 재인수하냐고? 응? 이런 하여튼 간에 골 때린 애들이야 얘들. 예. 요거는 그냥 통과할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요거는 볼게요. 제목만 읽고 갈게요. SK나 한화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한다예요. 이거 서로 안 하려고 하면 누가 인수할까? 이것도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면? 에? 왜냐? SK가 힘든 이유는 SK도 지금 자금이 딸립니다. 에?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용 배터리. 이거 중국 애들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미 얘네들도 중국에 나름대로 많이 퍼주고 있거든. 중국에다가. 그래서 얘네들 중국 기업에다가 조공을 바치느라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시아나까지 손을 댄다면은 SK 망하지. 그러니까 SK 망하면 누가 인수한다? 중국 기업. 그렇죠? 예. 뭐 CJ가 먹을 수도 있다고요? CJ는 이거 못 먹어요. 내가 봤을 때 만약에 먹는다면 하나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SK와 한화가 둘이 있는데 SK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못하고 이미 SK는 중국에 조공을 많이 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하나가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근데 어떠한 매력이 있느냐? 여기 보면 밑에 빨간 줄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부정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대단한 매력적인 매물이다. 자금력이 있는 주인을 만나. 자금력이 있는 주인이 누구야? 에?
증자로 부실을 일단 정리한 후 LCC, 중복 노선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오. 대형 국적기 시장은 기업들이 오래도록 발을 들이지 못했던 금단의 영역이다. 단숨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시아나 항공, 즉 한중우호협회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박상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아시아나 항공이 그렇게 중국을 빨았어도 중국은 당신네들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중국이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잡아먹으려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잡아먹을 겁니다. 예.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출발하는 국내 저가 항공 회사는 사업 자본 규모라든가 그 회사 규모가 작아요. 여기다 중국 애들이 왕창 자본을 투입해서 자본금 키우고 볼륨 키운 다음에 얘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잡아먹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한화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얘들 이 짓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진그룹을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요? 왜 이렇게 한진그룹을 괴롭히느냐? 한진그룹은요, 먹을 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진칼,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한진해운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권이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물류, 항만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인천 3부도, 한진 인천 북항, 한진 울산 신항, 포항항 7부도 등등등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류 센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저기 인터넷상에서 삭제돼서 사라진 영상이 있는데 다른 분이 올려놓은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화 돼가는 전라민국이라고 제가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중국화 돼가는 고속철도, 이런 것들. 그 편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중국의 항공회사들이 한국의 해저 터널 뚫는 사업에도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물류 사업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대한항공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우파 정쟁을 이용해서 좌파들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무너뜨리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그러면 살려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아시아나 항공 지금 금호 타이어 박살내서 지금 타이어 기술 뺏어갔죠? 기술 뺏어가 다음에 껍데기 기업 다시 금호그룹에 다시 재팔았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중국건설은행.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나항공 허수아비로 만들어 거지 만들었어요. 이래 놓고서 만약에 중국 애들이 한국의 다른 저가 항공사를 투자해서 얘를 통해서 장악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한국의 모든 항공사업은 다 중국 손아귀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항공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 물류까지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뭐야 이게 정봉건이 미국은 뭐 하노?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 사람이에요? 1970년대? 왜 미국만 쳐다보려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안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물 정치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과연 반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영 논리잖아. 좌파, 우파. 자유한국당에서 무조건 승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웃기고 있네. 친중 정치인부터 색출하려니까. 친중 정치인을 색출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한진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자유한국당 뭐 했어요 그만 여태까지. 친중 정치인 색출하려니까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 채널만 박살나잖아요. 어디 우파 채널 박살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지. 대한항공의 문제점에. 이런 얘기 보도도 안 하잖아. 출혈 경쟁.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저비용 항공사 3곳이 더 늘어난답니다. 플라이 강원이라는 게 생긴대요. 저는 이 플라이 강원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플라이 강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노선이. 그런데 여기다가 저가 항공기로 플라이 강원, 에어 로케이 항공, 에어 프레미아, 에어 필리턴 4곳을 더 집어넣겠대.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항공사가 부실화가 된다니까. 전체적인 항공사가 부실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같은 KCGI, 행동주주펀드인가? 이 헤지펀드 얘네들이 와서 야 너희들 경영 부실해졌지? 전문 경영인 집어넣을게.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또 뺏어가죠. 뺏어가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 중국. 응? 이런 식으로 지금 박살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가 다 죽여버립니다. 아시아나가 친중을 했다가 아시아나 살려둘 것 같아요? 얘들은 다 잡아먹어. 중국의 특징이에요. 중국이 1대1로를 할 때 1대1로가 지나가는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중국에 종속됐죠? 그 나라의 자국 산업이 살아나지 않죠? 왜? 중국은 다 먹어요. 중국은 블랙홀 같은 나라야. 살려두지 않는다고. 플라이 강원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향을 계획하고 있다. 자본금은 3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적네. 이거 아시아나 얘네들이 먹으면 되잖아. 어?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44개사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일본, 필리핀이랑 그 노선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중국의 시내어라는 그 중국 최대의 그 인터넷 온라인 여행 회사와 결탁하게 되면은 이 플라이 강원이라는 회사가 아시아나 먹을 수도 있겠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금호산업은 지난 3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나 항공 보통주 5,868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뭐 주주 나오는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예요. 금호산업이. 그렇죠? 금호산업이 아시아의 최대 주주인데 금호산업 내에 중국건설은행의 담보 주식이 어느 정도예요? 응?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응? 결국 어떻게 된다? 좌파들이 대한항공을 부서뜨리고 중국은 아시아나를 부서뜨려서 전 노선을 장악한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대한항공 노선이 이렇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노선이 요래요. 빨개요, 빨개. 빨갱이에서 빨간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시아나 항공 노선은 빨간 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가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 지금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죠? 대한항공 박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과 요것이 합쳐지면은 중국이 한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미국의 항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누가 같이 한다? 민주노총. 응?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가입돼서 같이 그냥 일을 하는 그 노조위원들이, 노조 그 가입된 그 직원들이 있죠? 걔네들은 자기가 가입되는 그 민주노총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응? 얘들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키우고 대한항공을 죽이려다가 둘 다 망하는 아주 황당한 스토리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왕자 게임이네. 왕자 게임에 보면 승자가 없이 다 뒤져버리잖아요. 응? 무슨 한국 항공 사업한 왕자 게임이야. 다 뒤져, 다 뒤져. 저가 항공사도 다 망할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된다? 제3 외국 기업. 중국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일단 요약해서 말했고요. 일단 투네이션 한번 읽고 갈게요. 네. 네. 디스파크님, 네, 고맙습니다. 타타라님,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구한말 당백전이 자꾸 오버랩 되네요. 이 꼴을 만든 개돼지 놈들한테 투표권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없으려나요? 개돼지한테 투표권이란 진주를 던지더니 나라가 개꼴 났습니다. 좀 이따 제가 지역화폐 나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있어요. 네. 문정동 팬님, 문정동에 사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인천에 실버게이트 열리면 강화도 투자 장기적으로 괜찮은가요? 그리고 점선술책 한 권 추천이요. 지금은 난세입니다. 지금은. 저는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점선술책은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대한민국님, 사람들 데리고 중앙아시아 여행은 또 언제 가실 계획인가요? 9월 달에 가려고 그래요. 9월 말에. 9월 말에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는 그 코스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말 가기 힘든 나라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본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폐쇄된 나라에서. 그 제2의 김일성이라고 해서 꼴통 대통령이 있었거든. 물론 심장마비로 갔어요. 제가 옛날 때 자연스박물관 때 얘기했죠. 그래서 요즘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루트가 개발됐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모집할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한 30명 모을 거예요. 네. 장현선님 사랑해요 형. 네, 고맙습니다. 알로하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고토수봉님 고맙습니다. 차이나 아오님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스탈린의 알릴루예바 딸 잊었 딸 한 말인데 공산국가에 오래 계셨던 박사님 보고 말하는 뜻인데 네 맞아요. 전 살아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국가의 족같음을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 애들도 저를 공격하는 애들이 그래요. 김 박사 공산주의 국가에 살다 보면 빨갱이라고. 웃기고 있네.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 그거죠. 공산주의를 모르니까 대한항공에 대한 그 파괴 공작에 대한 분석도 못 하잖아요.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공산주의에 있어 봐야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합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요. 리치맘님 고맙습니다. 공재성님 시청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공님 매국노들이 판치는 상황에서 박사님을 비롯한 우벤져스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윈도우님 박사님 종교 것들이 신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의인하는 짓이 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르메스 철학 카발라겠죠? 를 알게 되면 개거품을 물겠지요? 창조주는 우주 오타네요. 디올 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요? 홍수 사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몽골에서도 제가 직접 탐방하면서 다 증거,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유물 유적 다 캐치했어요. 신화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요. 스키타이 다이스키님, 정민짱 다이스키, 네, 고맙습니다. 유튜버 주석님께 받침니와 허허허. 저는 주석인가요? 뭐야, 안 대표는 대통령이 난 주석이야? 왜 그래? 왜 나를 자꾸 빨갱이 색깔을 입히는 거야?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이루어짐님 수업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슈퍼챗도 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고맙습니다. 김태형님 고맙습니다. 김예희님 드디어 내일 토크쇼네요.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한 2-3시간 잔 다음에 또 대전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피곤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레인조님 박사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선덕님 저는 국제결혼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위장결혼 매매혼이 너무 많고 특혜를 많이 주면서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해치하는 건 하나의 전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 네. 근데 저는 국제결혼 할 겁니다. 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이 있기 때문에. 저 혜택 안 받아도 돼. 신청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따로운 계획이 있어요. 네. 미스터 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진눈머 TV님 국제 성관계학 박사 김정민 저 누구의 아수란가? 네, 나중에 내가 보겠어. 제가 카자흐스탄 같이 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그 다음에 스톤그레이브 적석총님 오늘은 아파서 생방 못 볼 것 같습니다. 후원하고 재방하겠습니다. 민들레 정신으로 충성. 네, 고맙습니다. 이한님 박사님 늘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MKC님 내일 하는 대전 토크쇼 내일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 현장 접수도 받아요. 내일은 저희가 한 40명 정도 여유가 있어요. 추가로 의자 놓거든요. 그러니까 4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세요. 네. 장소 알아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그 현장에서 접수하겠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40명 그러면 잘라갖고 그러면 줄 거죠? 메시지. 맞나요? 네, 지금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현장 접수하겠다고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박상목님, 네, 고맙습니다. 김선덕님, 고맙습니다. 속고 살았다니 문제는 여적죄 혐의자. 쟤는 간첩입니다. 내가 봤을 때. 대한항공 사건만 봐도 이건 간첩이에요, 진짜. 네. 리얼티 나폴레온님, 전자개표기 못 쓰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있는데 방법 안 가르쳐주나, 지금은. 있어요. 네. 유종성님, 고맙습니다.
안 12345님 고맙습니다. 최정환님, 한국이 반중 친미 우파가 정권 잡으면 자빨 개친중자들 여적죄로 참수시키고 한적들을 노예로 만듭시다. 한국도 일본처럼 선진국 갈 수 있음. 김 박사님 응원합니다. 빨갱이들 멸종시키고 대한제국을 만듭시다. 만주수복. 네, 고맙습니다. 무상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홍홍님, 고맙습니다. 김우띠님, 형님 오늘 늦었습니다. 저번 주 드립 실패로 인해 금일 드립은 힐링 좀 하고 오늘은 질문 오지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벌써 질문이야. 요즘 미국 게임들이 죽을 쓰고 있는데 반해 일본 게임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PC 요소가 섞이느냐 없느냐로 보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마트폰 게임이 요즘 인기가 대세입니다. 네, 스마트폰. 네, 간단한 게임. 그리고요. 총살 김정은 멸공. 네, 고맙습니다. 김명옥님 고맙습니다. 다비드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끝날 때. 네, 나중에 끝날 때. 그래서 아까 그 미국 게임이 죽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미국 게임의 캐릭터가 우리 동양 정서에 안 맞습니다. 동양인이 좋아하는 그 게임 캐릭터의 이미지는 일본 만화풍의 이미지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 다 똑같아져서 한중일의 게임 캐릭터가 일본 만화 캐릭터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미국 애들이 만드는 게임 캐릭터의 얼굴은요. 그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동양인에서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좀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 그림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미국 그 게임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 시장이 아시아가 큰데 아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의 캐릭터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새만금 사업을 할게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무너뜨린 데는. 왜냐? 대한항공이 아까 단순히 항공사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겠죠? 거기 그 한진칼이라던가 그 한진 운송이 갖고 있는 항만 사업부터 여러 가지가 있댔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만금 사업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새만금 사업 진짜 일부만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전체 자료의 3분의 1밖에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업들을 무너뜨리는데 전문가가 붙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예,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한국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 왜? 너무나 뛰어나. 저는 발견자의 입장이에요. 발견자의 입장. 그러니까 발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을 합병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뭘 하나를 발견만 할 뿐인데 이런 거 디자인하라 그러면 전 못해요. 왜냐면 이걸 디자인하려면 그만큼 정보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거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문재인의 머리에서 나올까? 아주 회의적이에요. 누군가 전문가가 붙었어요. 그게 누구냐?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하는데 항상 관광 레저라는 말이 나오면 중국 자본을 연상하십시오. 관광 레저가 나오면. 왜? 관광 레저인데 새만금에 올 관광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미국인이 여기 관광 올 것 같아요? 새만금 사업하는데? 뭔 관심이 있겠어? 프랑스인은 올까? 저기 노틀담 불난 거 거기 자기가 후원금 내고 얼만큼 복구됐나 그런 거나 보러 가지. 이탈리안이 여기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 중국인만 가요. 중국인만. 그래서 관광 레저라고 할 때는 항상 중국 투자다라고 보면 돼요. 중국이 자본을 넣거나 아니면 중국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군산 쪽이래요. 이거 제가 잘 알죠. 제가 35사단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제가 군산에서 근무했어요. 에? 저의 나아말입니다. 제가 해안 소초장을 했거든요. 여기 이 신문기사 읽으면서 나오는 지형 다 알죠? 제가 거기서 근무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이름도 또 보성산업이야. 보성. 이거 안 대표의 고향 아니야. 응? 이 빨갱이들 많다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보성산업이 하는 새만금 사업에 보면은 원을 쳐놨죠? 응? 공항과 항만을 같이 보여놨죠. 왼쪽에 세계 입지 환경이라고 나오는 요거는 뭐냐? 바로 비행기. 물론 배까지 포함이에요. 오른쪽은 국내에서 비행기와 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 대한항공이 비행기와 배 사업을 두 개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항만 사업과 항공 사업을.
그래서 대한항공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한중 해저 터널의 어젠다 이 뒤에는 시진핑이가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죠. 예전에 이거 했던 거예요. 강의 때. 중국화되는 전라민국에서만 나왔을 겁니다. 2009년 12월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이날 중국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그러니까 아직 시진핑이가 주석이 아닐 때예요. 아직 후진타오가 주석일 때입니다. 부주석 신분으로 방한한 시진핑 부주석과 박삼구 또 나왔네.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때도 금호아시아나가 엄청 적극적이었네. 그렇죠? 그랬고 한중우호협회 서현재 사무국장 이 서현재가 또 금호아시아나 그룹 상무래요. 회장과 사무국장을 다 금호아시아나가 했네. 토사구팽 당했구만.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고 또 시진핑이가 나오죠. 중국이 또 거제도 항만 사업도 장기 임차를 시도했는데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후에 있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항만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외국 자본 바로 중국 자본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즉 공산당 자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바로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하는 소위 관광 레저 산업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공항 사업, 항만 사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공항과 항만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미군 기지를 지원하는 기업이 누구다? 한진그룹, 대한항공이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은 제거돼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이라는 꼬봉을 이용해서 지금 실현한 거죠. 그래서 항공사 수장이 한중 해저 터널 만들자는 까닭 해서 나오죠. 아까 앞쪽에 맨 앞쪽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의 기업이 항공 기업이 한중 해저 터널을 뚫는데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걸 누가 에스코트 해줬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그렇죠? 뭔가 그림이 보이세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연결되시냐고.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지금 머릿속에 쫙 그려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3G, 3차원의 각도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야 돼요. 네? 단순히 뭐 좌파 새끼들이 뭐 대기업을 무너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기엔 더 큰 세력이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중 열차 페리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언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렇죠? 이게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대중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광주에 비공개 강의 안 오셨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아수라가 했던 강연 내용에 나와요. 김대중 때부터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나라에서 중국 화교들 숨통 트여주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자본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모든 길을 터준 게 다 김대중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백년지 대계를 보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백년지 대계를 보고 이 짓을 하는구나. 아니 그 정도의 백년지 대계를 볼 수 있는 스케일을 갖고 한번 만주수복에 한번 걸어보지 그랬어. 응? 얘들 왜 그래? 응? 그래서 또 나오죠. 한중 해저 터널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해 7월에도 언급했다. 등등등등등등등. 그렇죠? 놀라워. 에? 응? 뭐야? 또 뭐 밑에 또 있네? 김문수 지사도 그랬어? 경기도도 한중 해저 터널에 적극적이었다. 거론되는 출발 지점으로 경기도 평택 화성이었다. 왜 경기도 평택이야? 어? 경기도 평택에 뭐 있어요? 어? 미군 기지 있잖아. 왜 미군 기지 쪽으로 한중 터널을 뚫으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지금? 어? 이게 지금 개념이 없네 진짜. 응?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어? 자유한국당도. 어?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렇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고 나면은 제가 왜 인물로 사람 뽑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뭐 이제 쭉 나갈게요. 그냥 이거 지나갈게요. 진도 투데이 지역신문이죠. 진도항 개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왜 중국 정부가 진도 항만 건설을 적극 도와준다고 합니까? 왜 그래요? 거제도 장기 항만인데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그건 진도 항만 사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관심이 없을까? 거제도만 관심이 있고 진도는 관심이 없을까? 오히려 진도의 항만이 더 중국에 가까운데? 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사진이 실수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투자성 타당 검토해서 국신그룹이 진도항에 가서 사업성 타당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방송했잖아요. 이거 방송하고 나서 가짜 뉴스라고 막 떠들다가 쑥 들어가 버렸죠. 왜? 제가 더 세게 방송했잖아. 이것들 봐라.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얘들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되다 잠깐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아세요? 미국이 중국을 하도 금융 제재를 하고 쪼으니까 돈이 없어 멈춘 거예요. 얘네들이 멈추고 싶은지 아세요? 저기 전라도에 있는 그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하기를 원해요. 왜? 돈이 필요하거든. 얘네들은 하고 싶어 해. 지금 못하는 것 뿐인 거지. 진도 차이나타운 계획이 지금 멈춰진 줄 아세요?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민망, 인민일보에 나오는 중국기업 1대1로를 위해 공중다리 가설. 공중다리라는 게 뭐예요? 항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대1로에는 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저터널도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항공길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아시겠죠? 얘들 이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짓을. 그래서 중국, 단동, 평양, 서울, 부산 연결하는 1대1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중국의 1대1로 소개할 때만 해도 얘네들은 한반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함시켰어요. 왠지 아세요? 중국이 미국하고 이란, 중앙아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각종 이러한 그 분규,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업이 투자가 실패하거나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막히거나 자금 부족 현상이 났어요. 왜? 미국이 지금 계속 중국 기업 압박하니까. 그래서 1대1로 사업을 더 중단할 수 없으니까 진행시키기 위해서 호구인 한국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야, 한국 너도 1대1로 선 연결되니까 너희도 자금 투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내 형님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만 갖다 바치면 좋지. 기업도 갖다 바치고 있죠. 물론 여자들도 갖다 바치죠. 버닝썬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이쁜 한국 여자들 마약 먹여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중국 부자들에게 넘겨줘갖고 섹스 파트너로 넘겨주고 이 짓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영혼을 팔아버린 놈들이죠, 진짜. 영혼을 팔아버린 놈들이에요. 이거는 완전 매국노예요, 매국노. 예. 이게 무슨 기득권 우파들의 무슨 부정부패를 얘기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니 나는 얘네들이 100배 1000배 더 나쁜 것 같은데 물론 다 나쁘다고 봐요. 다 나쁘다고 보는데 이거는 진짜 인륜을 벗어나는 짓이라니까. 이거는 진짜 매국노야, 매국노. 이거는 이런 짓까지 하다니. 야, 진짜 장기 매매까지도 하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런 좌파가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그리고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뭐해 도대체? 비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동의 관문 삼아 1대1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중국의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을 한반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처음 공개한 거예요. 안 하다가. 왜? 돈이 딸려서. 한국 호구로 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김영록 전단지 다 이런 데 가서 중국에 가서 뭐 미래는 농업이다. 그리고 뭐 중국 농업대에서 특강했대. 한국말로 했을 거 아니야. 한국말로. 아니 우리가 중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주제에 뭐 중국에 가서 뭐 미래는 농업이라는 걸 왜 얘기해요? 뭐 미래에는 농업이 유망한 산업이면은 전라도 개발해. 전라도에 빈 땅 많잖아 지금. 그걸 왜 중국에서 해? 왜 중국산 농산물 수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앞으로 미래는요 농업이 수입이 좋습니다. 예, 농업이
어쩌면 반도체보다 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테크닉스를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왜? 중국 애들이 유전자 공학을 개발하게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 아니 전라도에 빈 땅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전라도 농지 개발 안 해? 에? 도시화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전라도에 지금 빈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 도로 깔려있지, 전기선 깔려있지, 수도 깔려있지, 다 깔려있잖아. 사람만 안 살잖아. 그 빈 땅들 왜 개발하면 안 될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진짜. 어? 인력도 딸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농업 할 것 같아 나는. 무인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무인 농업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런 거 실험 농업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인력이 없어도 농사는 할 수 있으니까. 어? 왜 그런 거 안 할까? 왜 굳이 중국에 가서 이럴까? 어? 뭐야 이게? 제리님, 김정민 단점, 전라도 설득하려 듬. 당신네들은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어? 그 우리가 5.18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어서 전라도에 우리 편 많이 만들었죠? 언제 경상도 출신의 우파 사람들이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 어? 맨날 만리장성 쌓아놓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으쌰으쌰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경상도 출신 아니라고 외면하고 왕따 취급했잖아요. 그런 게 옳은 거야 지금?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기존의 우파 방식으로는 이 싸움 못 이겨요. 왜? 지금도 대한항공 문제 저만큼 분석 못 하잖아. 근본적인 문제를 찝지도 못하잖아요. 찝지도.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이런 말 같은 소리. 뭐 통과할게요. 이런 거 다 통과할게. 자, 이제는 새만금 신항만이다 해서 쭉쭉 동북아 물류 거점 도약의 필수다.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신항만이 건설되면 동북아적인 물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환황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다가 누구 자본 집어넣어? 중국 자본. 그리고 중국 차이나타운 건설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말도 안 되지.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지 왜 이걸 중국한테 넘겨? 응? 우리가 먹어야 된다니까. 자, 근데 이제 군산공항이 나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죠. 응? 제가 군산에도 근무했어요. 제가 그래서 군산 잘한다니까. 예? 자, 예타 면제 확정, 새만금 국제공항 어떻게 추진되나?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그 얘기예요. 새만금 국제공항을 하는데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7,500에서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어머, 군산에 이 정도의 돈이 있어? 나는 그게 더 궁금해. 군산에 이 정도의 돈이 있냐고. 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은요 군산이 마련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 결국 한국의 중앙정부나 아니면 외국 투자자본, 외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저기 전라도 쪽이 군산의 정치인 혹은 공무원이라면은 한국 국내 자금 받을 것 같아요? 중국 자본 받을 것 같아요? 제가 100% 확신한데 중국 자본 받습니다. 명분은 뭔지 아세요? 예산 절감.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서 국제공항을 짓게 하고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국민의 세금은 청소년, 노인복지로 돌린다. 말 존나 아름답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개돼지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겠지. 나에게 꽁돈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서 이걸 먹겠죠. 뻔해. 수순이 그래. 왜? 군산이 8천억 원이 어디 있어. 저거 빚더미가 돼서 결국 넘어간다니까요. 몰디브의 항만 시설이 중국한테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날 거라 보세요.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네? 자, 그래서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물류 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이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을 철도 체계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새만금 국제산업은 제가 저번에 했던 전람민국화, 중국화되는 전람민국, 중국화되는 고속철도 사업,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만금 사업을 개발하면서 고속철도 사업, 중국하고 연결되는,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갖다 단동서부터 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북한 통해서. 그거, 그 다음에 항공 연결하는 거, 이거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군산공항이요, 군사기지입니다. 오산공항만 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 군산에도 미군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있어요. 보세요. 주한미군 사령관, 군산 경납고 한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콕 집은 이유라고 해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2개 시설은 확실히 주한미군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개 시설이 중요하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 한국 성남의 탱고 군산 무인기 경납고, 괌 탄약 저장소, 일본 요코다 경납고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탱고와 군산 경납고를 설명하면서 국경 장벽보다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의 중요한 시설을 콕 집어 답변했다. 그럼 뭐예요? 여기 우리 문정도에 있는 성남 비행장과 군산 비행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그런데 군산 비행장이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군산공항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지하사령부 CP가 탱고이다. 성남 비행장이네.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은 여기서 2번째 한국전쟁을 지휘한다. 그런데 에이브람 사령관은 탱고와 함께 군산 경납고의 전략적 가치도 함께 지목했다. 군산 비행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중간을 읽을게요. 미국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 꼽은 국방 분야 사업 목록을 따르면 국방부가 당초 군산기지의 신형 경납고에 투입하는 예산은 5,300만 달러로 탱고 유지 보수비 1,750만 달러의 3배이다. 2012년 건설이 시작돼 올해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요. 2019년이니까 이게 기사니까 2016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군산공항의 그 신형 경납고 확장 공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는다 그러네? 그럼 이거 이 시설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응?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거 완전히 물매기는 행동 아니에요? 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양양공항 하늘 확 넓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라이 강원이 여기서 또 나오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플라이 강원. 왠지 중국 향차의 냄새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양양공항도 군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항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중국의 냄새가 나. 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엔 자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그러지? 응? 이상하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방해를 하느냐? 보세요. 김해 신공항 만든다면서 군사 기능 강화, 부산시 뒤늦은 반발. 즉 뭐예요? 군산공항이 됐던 양양공항이 됐던 자기네들이 국제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군이라던가 공군기지 시설 강화하지 말라예요. 왜? 중국이 싫어하니까. 외자 유치받는데 지장이 있다 해요. 너희들 꺼져.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 뭐라 얘기했어요? 군산 비행장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적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꺼져. 미군 꺼져. 미군 철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해에도 국제공항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비용 항공사 3곳 늘어난다. 플라이 강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양양공항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 양양공항에서 나오는 게 바로 플라이 강원이거든요. 빨간색 쳐놨죠? 예. 네. 이렇게. 근데 지금 플라이 강원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또 뜨는 기업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가 항공으로 해서 저가 공세를 펼치게 되면 대한항공이 힘들어지겠죠. 왜? 너무 저가 항공사가 많아졌으니까. 아시아나도 힘들지만은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정권이 죽이려고 하는 기업 아니에요, 지금. 그건 더 힘들어지지. 아시아나는 망해도 애진하게 망했어야 되는데 재정 적자 때문에. 아시아나는 지금 막 키워주잖아요. 살려주려고 별 개지랄 다 떨잖아. 심지어 중국 자본까지 지금 넘어가면서. 응? 대한항공은 멀쩡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어거지로 무너뜨리고 있잖아. 경영주까지 쫓아내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아까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든 거는 미군 기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 사업을 지금 조기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새만금 개발 1년 앞당긴다. 투자 혜택 강화해갖고 1년을 앞당긴대요. 이렇게. 왜 앞당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만금 사업 왜 앞당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응? 새만금 사업 왜 앞당겨서 할까요? 왜 서두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요. 선거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 우리 내년에 선거 있어요. 선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선거 자금. 선거 자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건설업이에요. 대규모 토목 사업. 새만금 사업이 딱이네. 응?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쓸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얘들 이 짓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2022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돈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빼려고. 눈에 탁 보이네. 결국 뭐다? 좌파들 권력 잡으려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중국에게 상납하고 한국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 공항, 항만, 철도 시설을 중국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응?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이거는 탄핵시켜도 될 만한데 아직 탄핵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파들 문재인 탄핵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같이 분석도 안 합니다. 그냥 문재인 빨리 끌어내리자예요. 근데 뭐다? 대안도 없어. 대안도 없이 끌어내자예요. 대안도 없이 끌어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끌어냈다 하더라도 한국은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할 만한 제목이 되는 사람을 정치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1년 뒤에 선거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문재인만 끌어내리지. 그 문재인 끌어내리자라고 해서 막 떠들면서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얼굴을 막 나쁘게 인터넷 파워포인트로 그래픽해서 사탄처럼 만들어서 한들 누가 자유한국당을 찍어주겠어요. 그런 짓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좌파들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로 좌파 쪽으로 돌아섰던 중도는 더욱더 문재인 쪽으로 간다예요. 역효과 납니다. 네? 역효과 나요. 그 짓을 왜 자꾸 할까 하는 거예요. 아니,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하는 전략을 보면은 선거를 지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근데 내가 맨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번에도 대형교회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거 망한다예요. 망하는데 망할 게 뻔한데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우파 논조의 대세예요. 그러니 망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지금 뭐하는 짓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선거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통령 개헌의 지방 분권 국가 지향 삽입, 자치권 대폭 강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지방 분권 강화하려고.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도 지방 분권을 강화하려는 애들이 있죠. 예. 이 지방 분권 강화하려는 애들과 반문연에는 묘하게 겹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주동 세력과 지방 분권 세력과 얘네들은 겹쳐요. 반문연대는. 이 셋은 겹쳐요. 겹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탕 발린 소리, 사이다 발언, 백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지방 분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옛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공약으로. 여기 보시면 약속 다해 보면 사해 보면 뭐 있어요?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그렇죠?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자치 얘기하는 사람들 고려 연방 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눈속임하는 거라고. 지방 분권 찬성하는 사람 자유한국당에 많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걔네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재선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방자치 분권, 고려 연방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한다? 우파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다 발언만 합니다. 뭐? 첫째,
대형교회 가서 할렐루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문재인 개새끼. 또 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주세요. 누가 구하지 말지? 근데 뭐다? 정책은 없어. 정책은 없어요. 그 얘기만 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한다? 어이구, 저 사람이 꼭 정치인이 돼야 돼. 그리고 뽑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미쳐버리는 거죠. 나중에 선거에서 지고 나서 남 탓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탓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가면 망한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고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요. 이 많은 자금을. 새만금 사업하는데 8천억이 든다면서요. 그 진도는 어때요? 진도 뭐 14조가 그랬었잖아요. 이건 또 새만금 사업보다 더 커. 뭐가 됐던 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지금 전라도, 즉 서해안 개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예요. 우린 돈 없어요. 나 세금 못 내. 나는 그런 식으로 돈 퍼주기 싫어. 내가 왜 중국 애들 배부른 사업을 내가 왜 국민 세금을 내가 걷다 내야 돼? 나는 못해요. 그렇게는. 그런 국민이 많겠지. 심지어 좌파 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중국 돈 써버리는 겁니다. 중국한테 외채 지면 되지 뭐. 제로페이 이런 것들 합니다. 각종 페이 있죠. 각종 여러 가지 페이. 뭐 제로페이 무슨 페이 뭐 많잖아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왜? 비트코인 활성화시켜서 끄집어내려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는 바람에 좌파들 타격 엄청 받았거든요. 얘들 그래서 선거 자금이 묶여버렸어요. 지금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우리나라 은행에 숨겨져 있는 전자화폐 이 비트코인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페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 네. 돈 세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현금을 걔네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맞교환해 갖고 현금 세탁을 하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일부 중국에도 주고 자기도 수수료 받아먹고 그 수수료 받아먹는 게 바로 선거 자금으로 쓰이는 거거든.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실패하고 있죠. 실패하고 있어. 제로페이 실패는 예견됐다. 잘 됐죠. 박수 쳐줘야지. 제가 이 그 제로페이나 이런 거 실패하게 하려고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 왜? 이거 성공하게 되면 얘네들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갖게 됐거든. 이 선거 자금 많으면 이겨요. 선거 돈 싸움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응? 못하게 방해를 엄청 했다고.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파 사람들은 별로 호응을 해주지 않았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왜 이러한 비트코인 문제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응? 결국 지네들 살린다고 하는 건데 살기 싫어? 그거거든요. 응? 비트코인 얘기 나면 항상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놓으면 결과물은 지들이 또 가져가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최전방에서 싸웠던 사람은 제거하려고 그래. 이런 걸 보면은 그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생각난다니까. 공은 딴 사람이 세워놓고 공정은 지들이 다 갈취해가. 임진왜란때 선조가 어떻게 합니까? 의병장들 다 죽여버리죠?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런 느낌.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지역화폐입니다. 아까 내가 지역화폐 얘기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거 지역화폐 하기 전에 투네이션 한번 읽고 갈게요. 네. 이지선님, 박사님이 창당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돈도 없이 어떻게 해, 그런 거를. 네, 그 다음에요. 김홍홍님, 친중 몰아내고 싶은데 부들부들 힘을 어찌 키울까요? 인물정치 노노. 네, 맞습니다. 슬라바님, 러시아에서 자주 보내주시네요. 심지어 넥슨도 10세트에 넘어갈 마당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게임 전부 다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사는 거 할 때 전부 다 그거 전자화폐랑 연결할 거예요. 그거 다 돈 세탁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민화님, 유화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죠. 유화문명. 그 유화문명에 가장 가까운 애들이 흉노입니다. 네. 레인조님, 비정규직 시장 논리로 쓰레기 만들더니 대한항공도 시장 논리로 쓰레기 되었네요. 어머나. 그렇죠. 네. 원순미님, 메시지 문에 감사합니다. 아까 대한항공 무너진 거 있잖아요. 대한항공 무너진 거는 공항과 항만시설 확보도 있지만 미군,
군수창, 그 다음에 그 정비창 있죠? 이거 못 쓰게 하려고 하는 전략도 있어요. 얄루얄루님, 반중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족부터 청소해야 할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네. 전략은 있습니다. 이상원님, 나라가 개판이네. 박사님 내일 대전에서 뵐게요. 아, 오시나요? 네. 그때 오십시오. 네. 하늘과 바람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읽을 수가 없는데, 방공시민이 지금 뭘 할 수 있나요? 청와대를 쓸어버리면 되나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문재인을 제거하면 문재인 또 시체팔이 합니다. 영웅돼요. 옛날 때 전태일, 노무현 이런 것처럼 영웅 만들어주지 마세요. 임기 동안 죽쓰게 만들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도를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돼요. 근데 중도 끌어오는 거를 지금 우파들이 하는 저런 방식은 절대 못 끌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도나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카톨릭, 무신론자들도 장악해야 됩니다. 그쪽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황교안이 같이 아주 꼴통이란 말이 나와버렸네. 하여튼 이 열혈 기독교 신자가 당대표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본심이 나와버렸네.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우리가 선거에서 민심을 끌어오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파 활동에서 전라도 사람 필요하고 불교 쪽 우파 사람 필요하고 무신론자 우파 농객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없죠. 그리고 배제시키죠. 저 같은 사람도 배제시켰잖아요. 여태까지. 지금도 배제시키고 있고. 이러면서 이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네? 청와대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우파를 어떻게 숫자를 불릴 생각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설득시키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란 이상한 소리 하지. 응? 실패했잖아 당신네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을 하니까 어때요? 성공하잖아. 왜 성공한테 뒷담 맞히냐고. 응? 우리는 이순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뒷담 맞히면은 물어버린다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라요. 왜 잘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해. 예, 그 다음에요. 이자모트나님, 김정민 소장님 확실하게 의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롬 전라디안. 있잖아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바꾼다니까. 그 다음에요. 자, 속고 살았다님,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됐는데 이 정권에선 처벌이 힘들겠죠? 당연히 안 된다니까. 그러네. 정권 바꿔야 처벌돼요. 응? 예, 그 다음 이지선님, 김정민이 답이다. 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저 타노스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위험해요. 이주인님, 미국이 지금 이 꼴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듯한데요. 혹시 미국에서 중국이 한국 항공 이용하려는 거 알고 제재할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제가 찾아낼 정도면 미국 애들이 모르겠습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찾는데. 예? 대비책이 있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 장하성 펀드나 저 KGCI 같은 애들이 삼성은 못 건드렸잖아요. 삼성도 공격했어요. 실패했을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치기 쉬운 바로 창업주의 자식들이 개차반인 대한항공, 남양유업 이런 데부터 건드린 거예요. SK 이런 데를.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별자리 북극선님, 반중친미, 친중 매국노 정치인들 몰아내서 자유대한 지켜내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이요님, 박사님 SNS로 박사님 영상 퍼나르고 각종 정부 부처 민원 넣는 등 다른 홍보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는데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퍼나르는 거예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박사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 영상 퍼나르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걸 실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막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영상을 잘라서 10분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앞에 챕터가 있죠? 제목이 나오잖아요. 검은색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금 조달법 이렇게 나오죠?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자르기 쉬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라서 제 거를 뭐 15분이나 이렇게 해서 맞춰서 알아서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딴지를 걸면서 남이 콘텐츠 저는 써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자꾸 저작권 문제로 해서 여러분 수익을 못하게 하면은 제 내용을 그대로 빼갖고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냥. 네. 제가 이미 정보 뽑아놨으니까
그대로 요거를 여러분이 15분짜리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수익을 창출하시니까요. 제가 그런 거 안 막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퍼뜨리세요. 네. 그 다음에요. 네, 리즈아님 감사합니다. 크리슈님,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정필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점점 나라가 어두워만 갑니다. 그래도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 줄기 희망을 가져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줄리엣님, 중국 좋은 일을 미국이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파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트럼프가 뭘 한다고 일을 이비를 하고 막 트럼프한테 승내질 않나? 여러분 한국인이고 제 미국인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대 베트남이에요? 1970년대 베트남이 어땠어요? 미국이 주고간 무기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세계 4대 군사 대국이었다니까 베트남이. 근데 그 베트남이 뭐 했어요? 무기를 베트공한테 팔아먹고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죠? 왜 그래요 도대체? 응? 정신 차려야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정미숙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상윤, 인물 정치 안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책을 얘기하라고. 정책. 예? 지금까지 정책을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지. 가끔 정책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우리 거 베껴가갖고. 근데 걔네들 그런 애들이 있어 몇 면을 보면 어때요? 전혀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고민도 안 했던 애들이고 반문연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에요. 지방 분권 세력들이고. 이런 놈들이 제 정책 가져가서 막 사이다 발언해. 그런 놈들은 조심하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은 절대 그거 안 해요. TV 우벤저스님, 박사님과 우벤저스 멤버들 보면 암울한 대한민국의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화이팅이요. 네, 고맙습니다. 회생득대님, 박사님 빨갱이 쓸어내려면 한 1천만 명 정도 목을 치면 정리 좀 될까요? 진심 궁금합니다. 되지요? 네. 그 정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탄산소다님, 항상 개몽운동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현근님, 고맙습니다. 몽몽이님, 박사님 멋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3333이네요. 황호님, 박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팅. 네, 고맙습니다. 레인조님, 한국 재벌은 진짜 애증이 교체하는 존재 같네요. 귀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죽고 싶을 뿐. 맞아요. 대기업은 개선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선돼야 되는데 그 개선돼야 된다는 그 국민들의 의식을 이용을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장악하는 건 안 돼요. 왜? 그건 더 최악으로 가는 길이니까. 한국의 대기업은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스튜어트 코드 해도 돼요. 원래 취지대로. 근데 문제는 뭐다? 얘네들이 그거를 악용한다예요. 그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 애들이 남한에 간첩을 심을 때, 즉 김일성 장학생들 심을 때 어디다 심었냐? 사법고시생 위주로 심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공산시키는 공작을 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기업 문제 있죠. 범법행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다? 그거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집어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이줄리엣님, 일본이 미국 대신 세컨더리 보이콧 대행하지 않을까요? 매우 가능성 높죠. 네, 일본은 그걸 또 원해요. 맨날 위안부 독도 문제로 떠드니까 미국이 이참에 미국의 손에 피를 안 묻히면서 일본 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일본이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친다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미워하지 않을 거고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테니까.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동북아시아에서 함중일이 힘을 안 합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 하지. 사마님, 박사님 요즘 간첩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요즘 간첩은요, 옛날 007처럼 뭐 총 들고 다니는 이런 간첩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회사에서도 활동하고, 노조에서도 활동을 하고, 여관, 편의점 다 있어요. 간첩을 어떻게 잡을까 보다는 북한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중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뿌리를 끊어버리면 돼요. 정대우, 박사님 항상 건강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석수님, 여러분 전라도 광주는 폭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슬라바니, 또 질문하셨네. 가만 생각해보면 중국이 성장할수록 전 세계가 경제 침체의 늪에 허덕였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LVF님, 고맙습니다.
박경주님, 박사님 20대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중국 싫어하는 또래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소수가 중국과 현 정부의 결탁을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꽤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정보 다 공개해줬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세요. 신문기사 보여주세요. 신문기사. 제가 왜 신문기사를 인용합니까? 이미 다 나온 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기준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여러분 또래에서 하는 스마트폰 게임 있잖아요. 이거 다 중국 애들 돈 세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 많이 보여주세요. 윈도님, 헤르메스주의 카발라의 기초가 되는 문헌입니다. 헤르메스에서는 에메랄드 타블렛이 유명하죠. 이집트의 생명에서 아닙니까? 에메랄드 타블렛. 저도 알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것도 할게요. 이국한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문제는 왜 중앙아시아 외교에 매달릴까요? 북한이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나라에서도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좌파 유시민이 뭐 조카가 또 마약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은요, 북한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 마약 수출국이에요. 근데 북한이 한국에다가만 마약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마약을 집어넣어요. 마약 루트가 그래요. 옛날 땐 일본을 통해서도 집어넣었어요. 일본을 통해서 집어넣거나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그거 외에도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바로 북핵 개발 루트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당연히 지나가요. 그래서 북핵 개발을 위해서 루트가 개발돼 있어요. 그 미사일을 이란으로 수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 루트를 따라서 마약 루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 마약 루트의 그 이동, 그 다음에 돈 세탁 이런 거 관련일 거예요. 전 그렇게 추측합니다.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제가. 뭔가 군대 가서 강한 군대 요구하는 게 미군 몰아내기 수순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냉전 후 드론 군대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돈 투자했지만 실패하고 2016년도부터 미군 유치 논의했지만 미국은 아웃 오브 안중. 관심 안 갖는다. 네, 맞아요. 근데 군복무 줄이면서 강한 군대 어떻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지. 군복무를 늘려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육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주력은 육군이에요. 육군인데 육군을 지금 무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숙달되지 않는 한 강한 군대는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군복무 왜 줄여? 모순이지. 그런데 이제 뭐 한다? 무기를 강화한다고 할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숙달 안 된 놈한테 무기를 주는 건 원숭이한테 기관총을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냥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성일님, 박사님, 저희도 상하원 제도 도입해서 상원이 정책이, 하원이 민원을 맡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에서는요, 전자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민원을 직접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민원은 행정부가 직접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정치 제도를 만드는 거는 민간 싱크탱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간 싱크탱크. 민간 싱크탱크를 이용해서 각종 법안을 만드는 거를 법률 검토를 해서 만드는 거를 아웃소싱으로 오다를 주면 돼요. 건수로 오다를 주면 돼요. 국회의원한테 1억씩 연봉을 주면서 300명씩 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프로젝트 건마다 그때그때 오다를 줘서 싱크탱크를 통해 갖고 정책안을 만들게